예, 우리 학생들 차곡차곡 방석을 이렇게 쌓아주세요. 지그재그 하지 말고. 예, 하나님 앞에 오늘 잠언서 1장을 할 때 집에서 어떻게 송달되는 증세가 일어나는 성경 읽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영어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운동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운동하는 거 우리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유산소 운동을 하고 두뇌 산소 공급이 최대한 공급되도록 하고, 그렇게 하려면 수영을 하셔야 돼요. 수영을 하는 사람은 집중력이 있고 수영을 하는 사람은 체력이 굉장히 고갈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수영을 꼭 해야 되고, 수영을 왜 해야 되냐? 물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 꼭 배워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수영은 물을 첨벙대면 이게 심리학적으로 스트레스를 없애줘요. 물을 첨벙거릴 때 사람은 어린이 구간에 물장구를 막 치고 물을 튀길 때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풀리는 운동이 뭐예요? 물장구 치면서 막 혼자 오리처럼 버둥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실제 없어져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스트레스 날려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수영을 할 때는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은 관절이 약해져도요, 관절에 무리를 안 주는 운동이 뭐예요? 수영이에요. 그래서 80 넘어도 계속 수영을 미국에선 권장해요. 이게 스포츠 과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은 한번 배우잖아요. 60년 동안 물에 안 들어갔다가 61년 후에 들어가도 기억을 다 한다는 거예요. 몸이 그 수영할 때 그 느낌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자전거랑 수영은 80년 후에 까먹어도 다시 81년에 딱 들어가면 80년 전에 자기가 자전거나 수영했던 기억을 다 되찾아요. 이게 실제 스포츠 과학에서 입증된 거예요. 그래서 6살 때 배운 수영은 86세에 두 번째 수영을 해도 기억을 다 해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수영을 하면은 스트레스, 특별히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애는 스트레스 다 푼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이제 요번 달 말로 실내 마스크 다 없애버린대요. 지금 수영장 다 정상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은 1월 말 끝나면은 우리는 이게 다 오픈을 할 거예요. 예, 그 문 닫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몇 년 동안. 네. 그래가지고 누가 사진 촬영해가지고 고소 고발할까봐 문 닫아놓고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뭐 실내에서 뭐 저 시비 안 건다 이러면은 다 오픈하고 할 텐데,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는 각자 개인이나 가족들의 의견에 맞추지. 저희는 그 코와 입을 강제로 단속하면은 그거 국가 권력이 인권 침해하는 거라, 집안 어르신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결정한 대로 그냥 따르면 돼요. 학생들은. 건강에 대한 건 국가한테 맡기지 말고 누구한테 여쭤봐요? 집안 어르신한테 여쭤봐요. 그러면 집안 어르신은 자녀나 손자, 손녀를 자기 생명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엄마, 아빠 말씀 듣고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들을 때 죽을 병에 걸리지 않게끔 다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집안 가족분들의 그 사랑을 믿되,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학생들은 과학적으로 운동을 해야 돼요. 과학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겠어요. 수영을 일주일에 할 때는 반드시, 수영은 굉장히 피곤도를 몰고 오는 운동이라서 그거를 하면 폐활량이 좋아지고 뇌에 산소 공급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개발이 돼요. 그래서 수영을 막 이게 헐떡거리면서 운동하는 거를 해가지고 진을 다 뺐을 때는 이게 전체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시스템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소 공급하는 산소 탱크와 같이 산소를 공급하는 기능이 복구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소가 많이 복구되도록 하니까 스트레스가 풀어지고 물첨벙거리니까 신선하니까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이게 유산소 운동적으로. 그리고 몸에 둥둥 뜨죠. 그러니까 물에 둥둥 뜨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엄마 배에서 우리가 뭐 했어요? 물장구 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길질 한다고 그러죠. 그게 물장구 친 거예요, 사실. 엄마 배를 때린 게 아니에요. 엄마 배를 찬 게 아니에요. 물속이니까 물장구 치다가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배에서 태아에서 그 뭐라고 그래요? 양수. 아우, 단어 기억하는데 헤매네. 양수에서 물장구 치던 것이 기억이 나서 무의식 자체가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옹크리구자 할 때 엄마 뱃속에서 옹크리고 있었기 때문에 옹크리고 자면은 포근하니까 이 잠잘 때 이렇게 딱 뒤집어 쓰고 이렇게 옹크리고 자는 애들 있죠. 그거 엄마 뱃속에서 태아 때 기억이 있어서 그 자기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탁탁탁 이러면은 기분 나쁘지만 궁둥이를 토닥토닥 해주는데 엄마 심장박동 리듬대로 하면 잠을 자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엉덩이가 위로 가고 머리통이 아래로 간 상태에서 엄마 심장이 아기 엉덩이 쪽에서 진동이 와요. 쿵떡 심장 박동이 궁둥이 쪽에서 오게 돼 있어요. 대부분 아기가. 그래서 잘 자라 우리 아기 이럴 때는 대가리를 치시질 않고 궁둥이나 등짝을 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청소년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 기억을 되새기면서 어떻게 해요? 수영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엄마 태아 상태에서 태어나자마자 애기 물에 넣으면은 다 수영 자동으로 하죠. 눈 감은 상태에서 애가 지가 수영을 한단 말이에요. 왜? 수영하다가 나왔거든. 그래서 스트레스가 수영을 마음껏 하면은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태아 심리가 무의식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하기 때문에 폐활량이 세지기 때문에 공부할 때 지치질 않게 해줘요. 단 수영을 해가지고 다리에 쥐가 날 정도로 하면 어떻게 돼요? 반나절을 푹 쉬어야 되니까 수영은 언제 해? 금요일 저녁에 하든지 토요일 날 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푹 쉴 수 있게 운동을 하는 요일을 잡아야지 수영을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잡으면 안 좋아요. 공부를 할 때 이게 타격을 줘요. 그러니까 수영을 열심히 하고 다시 공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수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제가 마라톤 오래 달리는 언덕길 뛰는 거 있죠. 그거를 화요일쯤에 하든지 해야 돼요. 공부할 때. 그리고 수영은 금요일이나 토요일 또는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마라톤을 하고 샤워를 하고 푹 쉬고 일어나서 잘 먹고 다시 걷고 완전히 소화시키고는 푹 잠을 자는 걸 주말에 하고 화요일쯤에 뻗을 정도로 수영을 열심히 하고 거꾸로 화요일 날 수영을 하고 푹 잠을 자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육상 운동, 해양 운동 두 가지를 화요일이나 주말 어느 쪽에 하든지 모르겠지만 이걸 바꿔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 달리기 운동은 약간 스트레스 푸는 것보다는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언덕길 오를 때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보다 나는 물장구를 치고 막 운동을 정신없이 할 때 스트레스가 더 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물장구 치는 거는 약간 놀러가는 워터파크에 놀러가는 느낌도 들 겸 해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체력 훈련을 다 하기 때문에 스톱워치를 갖고 가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에 겁내는 학생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게 스티로폴 같은 널판지를 갖고 가고 여기에 안전 조끼를 사야 돼요. 안전 조끼는 인터넷 구매하면은 3만 원이 안 돼요. 그거를 이렇게 해서 버클을 채우면은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 둥 떠요 그냥. 그러니까 넉넉한 거 성인용, 청소년은 성인용을 해야 돼. 어린이 거 안 맞아. 그러니까 라지 사이즈로 해가지고 그거를 딱 하면은 어른이 돼서도 그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명 자켓을 구입하고 이 앞에다 이렇게 널판지 같은 거 두 팔을 딱 하면 가라앉질 않아. 그러니까 목을 쳐들고 계속 다리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힘들어 그러면은
탁 잡고서 이렇게 탁 잡고서 둥둥 떠 있기만 해도 그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그 운동을 꼭 해야 돼요. 그리고 뛰기 운동을 꼭 해야 돼요. 스톱워치를 딱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스톱워치 뭐 없다 그러면은 핸드폰 갖고 해도 되는데 핸드폰 갖고 딴짓 하니까 싸구려 전자시계 5,000원짜리 전자시계 인터넷에 또 팔아요. 그러니까 5,000원짜리 전자시계 방수도 돼요. 그거. 물에 막 넣어도 돼. 그러니까 그거 갖고 스톱워치를 하는 거예요. 비싼 스톱워치 사도 되지만. 그래서 모든 운동이 스트레스 풀고 공부 잘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운동을 할 때는 산책을 하는 운동은 매일 해도 되는데 진을 다 별도로 하는 거는 딱 정해놓고 오후에 해야 돼요. 새벽에는 간간히 이렇게 걷고 뛰는 운동은 잠시 하지만 진을 다 빼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 체력을 다 쏟는 거는 일주일에 딱 2번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걸 매일 하면은 운동선수 하려고 하는 체대 가는 애는 해도 되지만 체육 전공할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시간을 다 쏟아야 되기 때문에 화요일 날 오후에 하든지 금요일 날 저녁이나 토요일 날 우리는 또 금요일 날 뭐 공부하잖아.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전에 가서 진을 다 빼도록 여러분 3시간 동안 수영하죠. 다리가 후들거려요. 놀지 말고 진짜 운동을 하면. 그러면은 토요일 날 점심 먹죠.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점심 먹고 집에 와가지고 집에 걸어오면서 이렇게 다 소화되게 한 다음에 푹 자라야 돼요. 그리고 저녁 때 오후 내내 푹 자고 일어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어나면은 저녁을 먹으라고 또 하실 수가 있어 집안에서. 그럼 가볍게 저녁을 먹고 이렇게 산책을 하고 단어를 외든지 뭐를 공부를 하든지 그러고는 살짝 가볍게 하고는 또 푹 밤잠을 자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운동하고 낮잠을 푹 자는 걸 하고 다시 일어나서 살짝 먹고 저녁을 그 다음에 푹 자는 게 좋은 거예요. 토요일 날 그렇게 하는 게 최고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토요일 날 어디 놀러 가지 말고 스파르타식으로 운동해가지고 스트레스 다 풀게 하는 거는 바벨 들기, 역기 들고 이런 게 아니고 수영이 좋은 것 같아요. 수영을 하면은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물장구를 치고. 근데 물장구를 쉬지 않고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왔다 갔다 그거를 다 해보는 거예요. 50번을 왕복을 해본다. 이렇게 하면 좋은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쉬지 않고 수분 번을 왔다 가니까 쥐 날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매주마다 하죠. 그러면 30번을 해도 이거 쥐가 안 나요. 공부 체력은 어디서 난다고요? 하체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관절을 너무 뛰는 식으로 하면은 무릎에 무리가 가요. 자전거 너무 타면은 무릎이 힘들 수가 있죠. 너무 자전거를 100km를 달리고 그러면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무릎을 너무 쓰는 식으로 오버버든이 되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무릎이나 이런 거에 무리가 되지는 않고 뼈에 무리는 안 되고 근육만 키우는 게 뭐예요? 수영이에요. 그리고 수영은 어떻게 해요? 철퍼덕 이러죠. 철퍼덕 운동 자체가 수영이에요. 그래서 유연성이 좋아져. 그리고 철퍼덕 할 때 사람이요 어떻게 해요? 물을 온몸으로 이렇게 튕기면서 이럴 때 스트레스가 풀어지는 건 태아 때 기억 때문이에요. 태초에 물 속에서 제작됐더라. Made in water.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 창조하실 때 Made in water 풀에서 창조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중에 나 운동 싫어요. 그러면 물장구 치란 말이에요. 근데 물장구 치는데 그냥 놀지 마시고 호흡하는 건 놓으셔도 돼. 나는 처박고 수영 못해요. 그러면은 배영하세요. 배영 못해? 그러면은 이렇게 널판지 딱 잡고는 고개 쳐들고 항상 머리 물에 내놓고 그냥 다리만 청벙거리시라 이거예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좀 부자틱하게 수영을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로 체력 키우고
진짜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수영장 카리비안 베이를 매주 가도 그게 사치성 놀이보다 훨씬 낫다고 난 보는 거예요. 진짜 비싸죠. 워터파크 중에 제일 비싼 데 가보세요. 비싸지 막. 근데 또 아유 지저분해 가지고 들어갈 때 또 뭐 샌드위치 꽁쳐 갖고 들어가는지 가방 검사를 해요. 그래 아 치사해 가지고. 그러니까 음식은 갖고 가지 말고 거기서 좀 사 드세요. 음식물 좀 갖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거 인권 침해예요. 아니 내가 샌드위치를 갖고 들어가고 뭐 엄마가 싸준 건데 캐리비안 베이 삼성그룹 당신네가 뭔데 엄마가 챙겨준 샌드위치 못 갖고 들어가게 하냐 이거예요. 근데 아 회장님이 명령해서 우린 뒤져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옛날에 애기들 데리고 가다가 아이 기분 나빠서 가지 말자 이래. 그런데 진짜 이제 사치스러운 워터파크가 시설이 좋고 그러면은 재벌 그룹에서 운영하는 거 아주 비싸게 입장료 받아 먹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7,000원이면은 아깝지 않은데 7만 원이면 사람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수영장 가서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진짜 체력이 좋아지고 지치지 않고 진짜 박태환처럼 어깨가 나갈 정도로 그걸 연습하려고 하는데 첨벙첨벙대고 그거를 하는데 기분이 풀어진다 그러면은 여러분 스테이크점 가도 10만 원 넘게 막 먹어야 겨우 배가 부를까 하려는데 스트레스 푼다는 거는 잘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싸게 스트레스 풀려면은 워터파크 가서 첨벙대란 말이에요. 사치를 하려면 입시에 도움되게 사치를 하라니까. 아,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사치성 설교를 하세요? 청소년들이 입시생들이 받는 스트레스는요 7만 원으로 풀 수 있으면은 풀 수 있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그걸 해봐서 알아. 난 병 들어가지고 이게 막 뭐 저기 대학 가서 막 병 치료를 했어요. 입시 준비를 하다. 근데 만약 그거를 극복할 수 있게 그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체력도 키워주고 근데 체력을 키우는 식은 스트레스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체력을 키우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운동이 큰 목욕탕이나 큰 수영장 가서 물장구 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놀지 않게끔 하려면 반드시 기록 재면서 몇 바퀴를 돈다. 그리고 이제 직선 코스면 내가 50번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수영을 할 때 노닥거리고 수다 떨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이란 것은 고독한 자기와의 경쟁이야.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고 철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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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기도가 돼 안 돼? 기도가 저절로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동시에 되는 운동을 하면서 체력까지 키우라 이거예요. 철버덕 철버덕 이야 이러면서 물안경 쓰고 이게 좋은 물안경이 아니면 물이 새서 이렇게 차는데 진짜 좋은 물안경은요 이거 딱 맞추잖아요. 그러면 눈을 딱 뜨는데 물이 안 들어가. 이야 수영장 바닥이 다 보인다. 물고기 다닌다 그래도 턱 하는데 눈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별걸 다 가리키네. 물안경을 이 수영용품점에서 사지 마세요. 안경점 가서 내 시력으로 물안경을 만들어 주세요. 이러면은 물안경을 도수를 넣어가지고 안경점에서 만들어줘요. 그거 얼마 안 비싸요. 그러니까 자기 도수 안경 쓴 학생들은 그 수영용품점에 가지 마세요. 자 따라하세요. 안경 쓴 학생은 안경점으로 가자. 그러면은 이거를 자기 도수대로 그거를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경 쓰고 수경 쓰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야. 수경 자체가 안경인 거야. 이야 재밌네 이거. 물에 처음 보던 붕어가 보인다. 이야 재밌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안경을 도수대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야. 어우 즐거워. 어? 그리고 이제 그게 놀이가 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뭐예요? 기도 시간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지금은 안 가지만 10몇 년 전에 롯데월드타워, 요즘 말고 옛날 롯데월드 있잖아요. 거기에 수영장이 있어요. 거기를 내가 비싼 수영장 왜 갔냐? 거기에 가면 꼭 놀러 가는 느낌이 드는 거야, 내가. 근데 운동하러 가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비싼 수영장, 롯데월드 수영장 가가지고 계속 안경 쓰고 계속 머리 쳐박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야, 수영장 바닥이 보인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숨을 참고 내가 심호흡을 하고 그 숨을 길게 쉬는 훈련에서 내 심폐활량을 늘리면서 재밌다. 그래가지고 제일 비싼 수영장 가가지고 그걸 했어요. 롯데월드 가서 꼬맹이들 노는데 아저씨가 가는 거야. 아저씨가 갔다는 거야. 아저씨가 전도사님이 갔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애기들 노는 데 가서. 교인들은 내가 거기 가는지 몰라. 전도사님이 거기 갔는지 몰라. 20년 전에 나는 그런 식으로 체력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3 때 이거를 알았어야 되는데 정말.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해야 돼 그걸. 왜 그러냐? 육상 운동을 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뛰고. 그리고 왜냐하면 수영장은 너무 가고 오고 벗고 샤워하고 너무 많어 그게. 그러니까 이걸 스트레스 풀려고 하면서 가야지. 이걸 매일 하면은 너무 거추장스러워. 그러니까 수영 선수 아니면은 그건 너무 큰 일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돼요. 우리 동네 허접한 목욕탕 비슷한 수영장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좀 이렇게 훈련한다는 느낌이랄까? 놀러 간다는 느낌이 줄어. 그래서 일부러 멀리 롯데월드 가가지고 이게 무슨 파크 갖고 놀이동산 같은데 놀이동산은 안 가고 거기서 계속 수영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수영하려고 혼자 가는 거예요. 기록을 재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첨버덩 아저씨 돼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수영하는 건. 그러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아마 토요일 날 그냥 안식을 한다 그러는데 안식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푸는 것도 안식이라고 봐요. 구덩이에 소나 양이나 나귀가 빠지면 너희 소나 나귀를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거기서 허둥지둥대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양과 나귀와 송아지가 허부적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웅덩이 속에 빠졌을 때 그걸 스트레스를 풀어주려고 하면 그걸 끄집어내 주듯이 스트레스라는 어떤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걸 첨버덩거리면서 날려버릴 수 있으면 나는 그것을 이게 뭔가 스트레스로 묶여 있는데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극적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진짜 안식일을 지키려면은 그냥 쉬는 게 좋은데 그냥 쉬어보세요. 나 하루 15시간 공부만 하고 운동은 안 하고 해보세요. 몸이 이렇게 찌뿌듯한 게 이상한 거야. 그게 뭐예요? 찌뿌듯한 상태. 잠을 자면 잠을 자도 더 피곤해. 그게 뭐예요? 회복이 아니에요.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거 1년 하면 계속 체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회복이다. 회복을 위해서 안식을 해야 돼요. 그냥 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쉬는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라 사람이 회복돼야 돼요. 근데 회복되는데 심리적으로 이게 눌린 걸 회복되려면 신나게 회복을 해야 돼. 그거 중에 하나가 수영해서 체력 키우면서 첨버덕거리면서 자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좀 부르조아틱하게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아주 비싼 수영장 가면 콸콸콸콸 온천이 생겨. 온천이 있어 거기.
그리고 온천도요. 이게 콸콸콸콸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그게요. 천사가 이렇게 있는데 천사의 물동에서 막 뜨거운 물이 나와. 그러니까 수도꼭지에서 나온 거랑 이게 좀 느낌이 달라. 그래서 비싼 수영장 가서 온천이 막 있으면 천사상에서 막 뜨거운 물이 나오고 그래서 야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이러면서 뜨거운 물에 푹 담갔다가 자 이제 30분 동안 몸을 풀었으니까 이제 냉탕으로 가서 이제 호흡 훈련을 하자 이래가지고 훈련을 하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이거는 천국의 온탕이 아닌가 이래가지고 막 천사가 이렇게 막 뭐 하는 예쁘게 돼 있어요. 비싼 데일수록. 그러니까 그게 냉탕 온탕을 하면서 이게 몸이 풀어지는 거야 또. 그러니까 완전히 생 차가운 냉탕에서 이렇게 수영만 하다 딱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이게 열탕도 있어요 또 비싼 데 가면. 그래서 수영을 할 때는 최대한 온탕, 열탕, 냉탕을 오고 가면서 냉탕에서 팍 수영을 하다 다시 몸을 팍 풀어주는 걸 하는 거예요. 이 유명한 투수는 막 던지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 팩을 하죠. 아주 아이스팩을 해요. 이게 던지면 열이 나거든. 그러니까 확 냉탕으로 식혀주는 거예요. 떡아웃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이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을 막 한다면 어떻게 돼? 찬물에서 그랬으면 따뜻한 물에 몸을 확 녹여주면서 스트레스 풀고 다시 가가지고 그걸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푸는 겸해서 체력을 업을 확 시켜놓아야 돼요. 그거를 하면요 나올 땐 다리에서 쥐가 나요. 쥐가 날 정도로 스트레스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저녁에 공부 못해. 뻗어 자야 돼. 그게 멋진 삶이에요. 그게 멋진 인생이에요. 공부를 하면 그 정도는 돈을 쓸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데서 돈을 다 아끼고 거기다가 돈 처바르는 건 난 7만 원이 아깝지 않다 생각을 한 거예요. 몰라. 이게 10몇 년 전에 7만 원이었는데 카라비안 베이 몇만 원인지 난 알 길이 없어요. 난 간지가 오래돼가지고. 예, 예. 그래서 뭐 아기들 키울 때나 이게 꼬맹일 때 그런 데 갔지 뭐 그 뒤엔 간 적이 별로 기억이 안 나니까. 그렇지만 모든 시설에 학생 때는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우기만 하면 안 되고 그거를 날려버려야 돼.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용의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험생들의 운동은 수영을 꼭 해야 된다. 그러면은 뇌에 산소 공급이 엄청나게 잘 된다. 그리고 냉탕에서 수영을 한 다음에는 체력을 강화시켜서 열이 나도록 하는 운동을 해야 되니까 냉탕에서는 열심히 물장구를 쳐서 숨이 차고 막 다리에 쥐가 날 정도로 힘든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냉탕에서 수영 경쟁을 하니까 스톱워치를 재야 된다. 그리고 따뜻한 온천물 같은 데서 부글부글 뭐가 끌어오르는 데서 이렇게 쫙 몸을 풀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몸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피가 더 잘 돌고 어떻게 되죠? 산소 공급이 두뇌까지 잘 된단 말이에요. 노폐물이 그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저히 공부에 도움되는 운동만 지금 철저하게 처절하게 지금 학생들한테 논하는 겁니다. 공부에 오리엔테이드 된 운동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대학생은 절대 당구질 같은 짓을 안 해요. 당구는 체력을 극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체력을 스트레스 이게 당구를 하면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이 수영이나 이런 거와 급이 다른 거예요. 수영은 고급 운동이에요. 당구는 저질 운동이에요. 당구는 뭐 이렇게 팔뚝 힘만 키우는 거야. 공부할 때 팔뚝 힘으로 공부합니까? 그러니까 그 잘 보시고 하란 말이에요. 자치기, 다마치기. 공부에 아무 도움 안 되는 노력이고. 땅째치기예요. 어깨 힘만 길러. 공부에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수영은 최고의 운동이다.
근데 제가 분명히 경고드렸어요. 예, 물 빠져 죽지 말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물이 겁난 사람은 이게 어떻게 해? 구명조끼를 입고 플라스틱 스티로폴 같은 판때기를 빌리든지 사든지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경을 사서 그거를 하면 더 재밌다. 그래서 이제 수영 가방을 딱 자기 걸 갖고 있는 게 괜찮지 않을까. 수영 용품점을 절대 가지 말고 안경점을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 제품이 회사별로 팔아요. 도수별로.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공부를 할 때 또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운동을 해야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볍게 이렇게 몸을 풀어주는 운동 중에 탁구가 좋아요. 탁구는 가벼운 운동이고 이렇게 탁구채가 무겁질 않아요. 테니스 같이 무겁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빨리 움직이고 민첩하게 움직이니까 땀이 많이 나요. 이 다리에 무리는 많이 주진 않지만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땀이 많이 나면서 어떻게 친구한테 이겨줬다 져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넘기고 이러면서 여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운동, 그 친구 사귈 수 있는 운동, 그게 좋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달리기 운동을 하는데 두 번째는 반드시 수영을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탁구와 같이, 탁구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으면, 교재 좋은 운동이 있으면 친구랑 놀 수 있는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탁구를 치는 거는 친구 사귈 때 괜찮은 것 같아요. 테니스를 칠 때 친구를 못 사귀어요. 테니스는 너무 시합 개념이 강해. 탁구는 장난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심플하고 져도 돼. 예. 그냥 넘겼다가 이러면서 이리저리 막 이러면서 허리 운동도 되고 다리 운동도 되고 팔 운동도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가볍게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력을 아주 급속히 강화시키고, 극을 달리는 운동은 수영을 하시고, 그 몸을 풀어주는 운동은 탁구 정도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더 좋은 운동이 있으면은 그걸 바꿔도 돼요. 근데 자기 친한 친구하고 그걸 운동을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야구를 해도 되는데 야구는 하지 마세요. 캐치볼을 하세요. 던지고 받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글러브고 딱 잡을 때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던지고. 그리고 이제 저는 오른손잡이지만 왼손 글러브를 사가지고 왼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꾸로 왼손잡이 글러브를 사가지고 계속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왼손으로 던지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빠들이 아기들하고 운동할 때는 아버님들이 혹시 아들내미나 혹시나 따님이 야구를 좋아하시면, 유치원생이란 말이에요. 유치원생인데 어떻게 해요? 아빠가 세게 던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오른손잡이면 왼손잡이 글러브로 하나 해가지고 왼손으로 하면은 그렇게 세게 안 던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 손하고 바꿔가지고 왼손 오른손 해가지고 양손을 다 던져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가 정확히 던지는지. 그러니까 잠실구장이나 이게 고척동 가면은 선수들이 10m에서 캐치볼 하다가 20m, 30m 하다가 외야까지 멀리 해가지고 던져서 정확히 포구를 하는지를 연습하잖아요. 투수들 준비 운동할 때. 그래 점점 10m, 15m, 20m 이러면서 점점 멀리 하면서 글러브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아빠랑 형이랑 남동생이 있다 그러면은 축구공을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차고 받고 두 명이서 볼을 주고받고 차고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탁구보다 재미있을 수 있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탁구보다는 야구하고 축구볼을 주고받고 하는 게 더 재미있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야구를 하면은 이제 팔 운동을 하는 거고, 축구를 하면 발 운동을 하는데, 축구화를 신고 야구 글러브로 던지고 받고 해도 돼요.
야구화는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축구화는 흔하게 팔아요. 근데 축구화를 사실 때는 반드시 진짜 축구화를 사시면 스파이크가 몇 개가 안 되고 걸어 다닐 때 불편해. 그러니까 평상시도 쓸 수 있고 축구할 때도 쓸 수 있는 축구화가 있어요. 저렴한 축구화요. 근데 그거 일반 운동화보단 비싸요. 그러면은 축구화를 할 때 이게 돌기가 있거든요. 옆에. 그러면은 이 가마 찰 때 쓰는 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축구를 직접 찰 때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조종해 가지고 가마 차요. 가마 차고 그리고 빙글 차 가지고 공이 회전되면서 어디에 판때기에 맞추는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축구가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고무줄 놀이를 해야 되나 모르겠네. 그런데 하여튼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축구를 할 때 공만 차면 재미없으니까 가마 차서 이게 인사이드 킥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서브할 때 탁구 서브하면 휙 돌잖아요. 회전이 스핀이 걸리니까. 축구도 어떻게 되냐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이렇게 비껴차면 휙 이렇게 페인트처럼 돌면서 가니까 이게 공이 스핀이 걸려요. 스핀이 걸려가지고 정확히 명중시키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옆으로 찼는데 이게 휙 돌아가지고 상대방한테 딱 앞에 떨어지게 하는 운동을 하면 재밌어요. 그러면은 리오넬 메시 흉내를 낼 수가 있어. 스핀킥으로 프리킥 차는 훈련을 한다. 그러면 그게 재밌어요. 이렇게 딱 앞에 차기가 편리하게 그 앞에 택배를 하듯이 딱 떨어뜨리면. 그러면은 돕는 운동이 되는 거야. 이거 축구를 해도. 근데 뻥 찼어. 그래서 글로 가. 그럼 재미가 없어요. 탁 쳤는데 이쪽으로 안 가고 저쪽으로 탁 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축구를 해도 서비스 치기 좋게 차기 좋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족끼리 이렇게 형 아우끼리 해가지고 집 앞에서 이렇게 공터에서 사람 없을 때 하면은 좋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운동하는 거를 하면은 나중에 축구팀으로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그 제가 이제 경영학을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선배들이 축구하자고 그러더라고. 뭔 다 나이 든 대학원생들이 축구하냐 그랬어요. 근데 그때 축구를 잘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니까요. 근데 축구를 잘하는 건 두 가지요. 달리기를 잘하고 볼을 잘 쳐야 돼. 그리고 볼 감각이 있는 건 타고나야 돼요. 그렇지만은 볼을 정확히 차서 전달을 하는 것을 평소에 취미로 하는 방법이 그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탁구 대신 축구공으로 탁구하는 거지. 물론 네트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뻥 차가지고 저쪽으로 스핀 걸어가지고 탁 떨어지고 이렇게 오른쪽 스핀, 왼쪽 스핀 이래가지고 높이 차고 옆으로 스핀 걸고 뭐 이래가지고 딱딱 그 공중에서 한 번에 딱 그 앞에 떨어지게 하는 거는 정밀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m 앞에 떨어뜨려야지, 35m 앞에 떨어져야지. 이영표 선수는 그걸 다리가 근육이 기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피아노 치는 분들이 이게 피아노가 자기 손가락이 기억을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머리로 기억해서 치지 않아요. 손가락이 지가 알아서 다 기억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 팍 치는 사람은 손가락이 다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m 앞에 35m 앞에 하는 거를 자기 다리가 딱 근육이 기억하도록 해서 딱 보면은 자기도 모르고 계산을 안 해도 다리가 지가 정확히 계산해 고개 떨궈주는 걸 자기가 신경 안 써도 다리가 그 정도 친다 이거예요. 그거를 평소에 이렇게 했던 애들이 대학 공부를 할 때도 야 갑자기 요번 학기에 축구대회 할까 이러면은 그때 실력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도 재밌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탁구가 재미없으면 축구를 할 때 이렇게 프리킥 연습을 하고 뭐 서로 이렇게 하면서 그걸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이 그 사람한테인 거죠. 표적을 만들 필요가 없고 골대가 어디 있어요? 동네에. 그 사람 앞에 정확히 차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패스만 잘하면 그 친구가 골을 넣기가 좋겠죠. 그럼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나는 골을 안 넣어도 돼. 친구가 골 넣기 위해서 공을 패스만 잘해서 잘 차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볼을 배급받으면 골을 넣으니까 여러분한테 자꾸만 볼을 줘서 자기한테 패스해달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공이 자기한테 잘 오면은 재미난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캐치볼을 하거나 1대1로 발로 캐치볼을 하는 거, 축구나 야구를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아주 많기 때문에 남학생 같은 경우는 축구나 야구를 통해서 스트레스 푸는 것도 탁구 이상으로 좋다. 탁구보다는 약간 돈이 들 수가 있어요. 축구화가 돈이 들거든. 그렇지만은 진짜로 이걸 정기적으로 내가 축구를 좋아해서 내가 다리를 막 수십 번 쳐가지고 이게 기억이 될 정도로 하면 여기 장단지가요 근육이 땡땡하게 붙어요. 그러면은 축구화를 살만한 거죠. 쓸데없는데 그 근육 쓰지 말고 돈 쓰지 말고 거기다 축구화에 돈 쓰는 거는 진짜 검소한 겁니다. 축구 선수는요 축구화밖에는 돈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몇만 원짜리 축구화 사가지고 그걸 해질 때까지 차면은 그것도 좋은 거죠. 스트레스 푸는 거죠. 발로 뻥뻥 찌르고. 근데 정교하게 딱딱 무슨 게임 하듯이 맞추면 그거 스트레스 풀리는 겁니다. 곧바로 세게 때리는 것보다 이렇게 딱 감아차 가지고 딱 정확하게 할 때 그게 더 기술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재밌는 거죠. 그래서 야구 축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에는 축구화를 신고 손에는 야구 글러브를 해가지고 말랑말랑한 공이라도 던지고 받고 이러면 재밌습니다. 네, 그래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파퓰러한 운동인데 친구들 사귀기도 좋아요. 너 야구할 줄 알아? 축구할 줄 알아? 이러면 뭐가 되는 거죠. 탁구할 줄 알아? 이러면 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몸이 민첩해진단 말이에요. 예. 가만히 있는 운동보다는 그게 좋다는 거죠. 팔다리를 잘 안 쓰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는 육상, 하나는 해상 운동. 근데 해상 운동은 집에서 풀장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미국은 다 아파트마다 풀장이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항상 수백 가구가 사는데 풀장이 수백 가구 있는 아파트 단지에 두세 개가 있어요. 수영장이. 가난한 아파트 단지도. 그러면은 그게 다 퇴근하고 출근했을 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자기가 그냥 독탕을 쓰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게 좋은데 가난한 사람들 아파트 단지도 그게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없으니까 비싸게 돈 줘도 그게 괜찮다는 거죠. 온천도 있겠다. 뜨거운 것도 있겠다. 거기에 진을 다 빼고 다리가 풀려서 후들거릴 정도로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다리에 장단지에 그냥 근육이 2배로 붙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학생들이 이 설교를 싫어한다 이거요. 다리가 날씬해야 되는데 저 목사님이 내 다리를 코끼리 다리 만들려고 그런다. 여러분 여학생이요 다리가 굵죠. 나중에 애 낳을 때 힘이 안 들어요. 의학자들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요 튼튼하잖아요. 그러면 건강미가 나야지 그 여자가 매력적이지 병들어 보이거나 허약해 보이면은 여자가요 매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가 이 튼튼해져야 돼요. 굵어지면은 굵어지지만은 굵어지지 않고 허벅지가 이 장근육이 많아가지고 튼튼해지는 운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에게 맞게 하면 돼요. 빨리 달리기 운동하는 거랑 느리게 달리는 운동하고 다르죠. 허벅지가 너무 근육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빨리 달려요, 못 달려요? 못 달려요. 그래가지고 진짜 빨리 달리는 선수들은 근육 장단지가 역도 선수하고는 다르게 붙어요. 그러니까 여학생은 역도 선수처럼 두껍게 붙일 필요는 없으니까 이게 날렵하게 운동하고 첨벙첨벙 대고 수영하면은 날씬해지니까 수영 선수들 날씬하면서 다리 힘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수영 선수들 멋있잖아요. 건강미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수영은 여학생들한테도 아주 매력적인 운동이라는 거예요. 예, 군살이 싹 빼어지죠. 수영을 하면.
여학생한테도 멋있는 거죠. 뭐든지 공부하는데 이게 굉장히 효용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사치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스트레스를 파괴해 버리기 위해서 수영은 좋은 거다. 그러니까 물 첨벙거려야 된다. 왜 스트레스가 풀릴까? 다른 운동보다. 그것은 엄마 양수에서 수영하던 게 느껴지니까 마음대로 물을 휘저을 때 스트레스가 풀려진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떤 학생이 이걸 줬는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먹을 때 요게 엄마 젖꼭지하고 빨대가 지름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신경 써서 빨아야 돼. 맥도날드 가가지고 밀크쉐이크 빨대 그 빨대 길이가 지름이 엄마 젖꼭지 지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쭉 빨 때 어릴 적에 무의식이 안정감을 취하고 이게 밀크 느낌이 딱 드는데 천천히 빨리죠. 밀크쉐이크. 콜라보다 느리게 빨려요. 이게 천천히 빨려요. 왜냐하면 걸쭉하거든. 걸쭉하게 할 때 이 맥도날드에서 그거를 빨 때 아기가 엄마 젖꼭지 빨던 추억이 나타나서 중독에 걸리게 하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몰라서 그러시는데 맥도날드사에서 전 세계 그 밀크쉐이크를 팔 때 그게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요거를 빨면은 어릴 적 추억이 기억이 나서 그거를 기분 좋게 빨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밀크쉐이크를 엄마 젖을 빨던 무의식이 기억이 나서 스트레스가 풀리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려요?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은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해요? 옛 추억을 떠올리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닥 필름에서 항상 옛 추억을 기억하게 해서 스트레스를 풀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앨범은 없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사람들이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필름 카메라가 없어졌어요. 그래 필름 장사는 잘 안 되는데 사진 찍고 그거를 보고 기분을 푸는 것은 계속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냐? 내 본향으로 돌아가는 개념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풀리면 어떻게 해요? 뜨거운 커피를 먹지 말고 시원한 밀크쉐이크를 먹으라 이거예요.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거예요. 왜? 뜨거운 커피 엄마 젖이 뜨거워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따뜻하단 말이에요. 엄마 젖은 따뜻하고 엄마 젖꼭지는 얇질 않아요. 그리고 엄마 젖은 금방 나와요. 힘있게 빨 때만 엄마 젖이 나와요. 아기가 힘을 내서 빨 때 엄마 젖이 나와서 행복했잖아요. 우리는 다 까먹었지 머리로는. 그러나 무의식이 다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밀크쉐이크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달콤한데 물론 따뜻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먹을 때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과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만드는데 고객들이 다 모르고 그거를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영은 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풀게 하는가? 그거는 우리의 원래 메이드 인 워터파크, 엄마가 워터파크인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수영하라는 거예요. 자유롭잖아. 천버덩거리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과학적으로 창조법에 맞게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돈이 든다, 몇천 원이다, 몇만 원이다. 다른 데서 돈 쓰지 말고 걷다 써서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다면 운동을 하자. 스트레스 푸는데 바로 옆 동네보다는 멀리 가서 좋은 데서 수영하는 거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주 가는 거는 옆에서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 갈 때는 돈을 써도 아이가 스트레스 푼다. 그러면 고급스러운 데 가서 냉탕에서 화려하게 수영하고 온탕에서 고급스럽게 쉬자.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수영장이 좋다. 굉장히 기분 좋지 않아요? 오늘 설교가? 네? 아, 목사님 매주마다 우리를 괴롭혔는데 오늘은 약간 마음에 들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건 체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체력을 강화시켜야만 정신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집중력이 없는 학생들 있죠. 하다가 오래 못해. 그런 애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는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이상 공부를 못하는 애들 있죠. 이거는 죽을 힘을 다해서 가야 되는데 몇 킬로 행군 이런 걸 안 해본 애들이요. 그러니까 몇 킬로 행군을 해도 되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면 자기가 50번을 왕복해서 수영한다. 그게 행군이에요. 수영장에서 행군이라고. 그걸 자기가 하지 않으면 밥을 못 먹는다. 예? 그럴 때 수영장 근처에는 햄버거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 수영이나 이런 체력이 다 고갈되는 것을 했을 때는 청소년은 서양식을 먹어야 돼요. 칼로리가 높은 햄버거를 먹어야 돼요. 절대 한식을 먹으시면 안 돼. 한식은 속이 편해요. 그러니까 속 편할 때 한식을 먹고 힘이 아주 들 때는 어떻게 해요? 스테이크를 먹어야 돼요. 스테이크를 먹을 수가 없으면 햄버거를 먹어야 돼. I love 햄버거. 햄버거가 완전히 칼로리가 2배 이상 되는 거예요. 햄버거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체력을 완전히 보충을 해줘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래 햄버거를 먹는 거예요. 칼로리가 소비가 많기 때문에. 수영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릴 때 먹던 한식을 먹으면 안 돼요. 칼로리가 2~3배 센 햄버거 세트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운이 복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속이 편한 음식을 2번째 먹는 것도 좋은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어떻게 좀 제가 부르주아틱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뭐 하다가 이제 체력이 확 바닥이 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식집을 가요. 한식집을 갈 때도 어떻게 하냐면 전주 비빔밥 주세요. 돌솥 비빔밥 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럼 비빔밥을 다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물냉면을 시켜요. 그러면 손님 또 오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냥 2개 주세요. 이래요. 그런 다음에 나는 좀 비싸게 놉니다. 그러니까 돌솥 비빔밥을 다 먹어요. 아니면 전주 비빔밥을 다 먹어요. 한식집 가서. 그 다음에 회냉면이나 물냉면 얼음이 띄어지는 육수가 맛있는 물냉면 시원한 거래. 뜨거운 걸 먹고 시원한 걸 먹어요. 왜? 스트레스가 뜨거운 것만 먹으면 스트레스가 쌓여. 속이 불편해. 난 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맛있는 거를 비빔밥을 먹거나 뜨거운 음식 먹으면 꼭 냉면을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국물을 마셔요. 맛있는 면발이 얇은데 그걸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음식은 반드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유럽 사회는 잘 지켜요. 이게 먹으면서. 근데 우리는 굶어 죽던 민족이라 이 음식의 온도나 맛이나 이런 거를 밸런스를 안 맞춰줘. 뜨거운 음식, 매운 음식 먹으면 어떻게 해요? 식혀주는 싱거운 물냉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비빔밥, 뭐냐면 매운탕을 먹었는데 비빔냉면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식혀주고 시원한 물냉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세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세트를 먹을 줄 몰라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의 약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칼로리가 없다는 거예요. 학생은 성장할 때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 돼요. 자, 학생들 따라하세요. 고기를 먹자. 고기를 먹지 않으면 운동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쥐가 날 정도로 운동을 해서 엄마 내 다리가 흐느적거려. 그러면은 집에 와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장 바로 옆에 있는 햄버거 집에 달려들어서 고기를 막 먹고, 돈이 없으니까 스테이크 집은 못 가더라도 고기를 먹어야 돼요. 고기를. 다리가 후들후들 때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먹으면 이제 후들거리질 않아요. 그리고 집에 오면서 다 그 햄버거가 소화가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집에 와서 한식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때는 어느 때 먹어? 체력을 다 고갈시키고 그 장소 옆집에서 먹고 오라고. 집에 와서 제발 엄마 고기 줘 이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 집은 편히 쉬어야지. 어떻게 고기를 그거 해요. 지금 언니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집에서. 그러니까 스테이크를 먹으라 이거야. 고기를 좋아하자. 따라하세요. 고기를 좋아하자. 고기를 먹는 자만이 스테이크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파괴할 수 있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야. 학생들이여 고기를 찾으라. 고기를 찾으라.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려면은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신기록을 달성하고 수영장에서 나오라 이거예요. 그리고 스테이크나 아주 배부른 음식은 칼로리가 많이 들어 살이 빵빵해지게 하는 그거를 그때 먹어야지 스트레스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에서 금식 기도해요? 그러지 마세요. 공부하는 학생은 있는 힘을 다해서 주 2번 기운을 다 빼서 쓰러질 정도로 운동을 하고 햄버거나 배부르게 먹으시면 안 돼. 고농축 에너지 그 자체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먼 거리를 걸어 귀가하면서 자동으로 귀갓길에 소화가 되게 하지. 그 고농축 고기를 집에서 먹고 집에서 먹으면 운동을 안 하니까 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멀리 수영장에 가서 다리가 풀어지게 한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은 그렇게 고기를 왕창 먹고 먼 길을 걸어오면서 그 고기가 다 소화가 돼서 집에 왔을 때는 일상 상태가 회복되게 해서 뭐밖에 안 나와? 이제 졸음이 오기 시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푹 자야 되는 거예요. 5시간 이상. 그렇게 고난 떨어지고 나서 월요일이 돼가지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 되죠. 공부해 보세요. 코피가 안 터져요. 세팅을 맞췄기 때문이에요. 운동만 하면 몸이 파괴되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 그 체력을 키우는 운동을 해야 되고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수영이 좋단 말이에요. 호흡이 가쁘니까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리고 스테이크를 먹든지 햄버거를 먹으세요. 나는 버거킹을 그렇게 좋아했어. 왜냐하면 맥도날드는 햄버거가 조그매. 근데 버거킹은 이게 넓적해. 내가 볼 때는 버거킹이 칼로리가 좀 높은 것 같았어. 역시 킹스러워. 그래서 제일 비싼 햄버거를 먹어요. 나는 이게 다리가 후들거리면. 여러분 주니어 세트 안 시켜요. 제일 왕짱킹 시켜. 그냥 프렌치 프라이 다 먹어. 콜라도 다 먹어. 왜 그땐 콜라가 약이야? 왜? 칼로리가 높아 콜라는. 그러니까 콜라를 다 먹으면 소화를 시켜줘. 고기 소화는 최고의 소화제가 콜라예요. 콜라를 먹으면 소화를 시켜줘. 그러니까 스테이크 먹을 땐 콜라를 시켜가지고 먹으면은 그건 독이 아니야. 그건 약이야.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먼 거리를 오니까 소화가 다 되겠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가서 다 쏟는 거야 그냥. 그럼 어떻게 해? 많이 먹고 소화를 다 했다가 이게 확 쏟죠. 그럼 뭐가 찾아와? 졸려. 그러면은 토요일 저녁에 푹 자는 거야. 한없이 자는 거야. 알람을 키면 안 돼. 그거를 매주 해보세요. 이게 다리가 풀릴 정도로 수영한다면 집중이 됩니다. 공부할 때 집중이 됩니다. 5시간, 6시간 공부해도 이게 집중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잡생각이 안 나요. 왜? 체력이 좋으면 잡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체력이 강화되면 공부할 때 잡생각도 없어진다. 잡생각이 나고 분산이 되고 이렇게 집중력이 없는 것은 힘든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죽을 고생을 하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죽을 정도 숨이 넘어가 다리가 그냥 쥐가 날 정도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공부를 버티는 거예요. 에너지를 다 방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먹고 그걸 소화를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푹 쉬어야 돼. 이게 완전히 세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루는 완전히 탈진하는 걸 하고 잘 먹고 잘 쉬는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6일 내내 공부하죠.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가만히 있죠. 그리고 계속하죠. 이게 몸이 처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제일 좋을 때는 그게 월요일날 하면 안 돼. 제일 힘든 운동은 그 토요일날 하는 게 좋아요. 토요일날. 난 그걸 안식이라고 봐요. 안식이라고 봐요. 물장구를 칠 때 스트레스를 푸는 거를 안식이라고 봐요. 우리가 모르는 묶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장구를 치면서 안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둥둥 떠 있어도 안식이 되는 거예요. 왜? 물에 둥둥 떠 있으면 기분 좋습니다. 이거 못해. 그러면은 튜브를 사세요. 튜브를 사시든지 뭐 조끼라도 둥둥 떠 있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이 그게 기분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물에서 수영하면 안 돼. 온탕에 와서 확 따뜻하게 하고 다시 찬물로 들어가서 팍 해가지고 땀이 큰 거 날 정도로 수영을 한 다음에 다시 온탕에 와야지 좋아요. 그러면은 그게 스트레스를 다 풀고 노폐물을 다 없애주고 체력을 급상승시키며 심폐량을 완전히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캐치볼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축구 놀이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축구했다. 그게 운동 아니에요. 땀을 쫙 빼고 다리가 풀릴 정도로 하는 걸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걸 하려면 수영 아니면은 마라톤밖에 없어요. 네. 근데 마라톤은 제가 얘기하기를 매일 조금씩 뛰라는 거예요. 내가 10km를 뛴다. 5km를 뛴다. 그런데 몇 분 안에 들어온다. 2분 단축됐다. 2분 단축. 그러면서 기록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샤워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안 하는 거예요. 화요일 날 운동하는 건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체력을 완전히 소진하고 이게 다리가 끊어질 정도로 하면 안 되지만 수영은요. 다리가 끊어지거나 근육이 파괴가 안 돼요. 여러분 수영은요. 이게 엄청나게 힘든데 부작용이 그렇게 안 나는 거예요. 예. 큰 격렬한 운동은 아니에요. 힘든 운동이지만. 물은요. 충격을 흡수해 주기 때문에 몸의 충격을 물이 분산시켜 주기 때문에 다른 격렬한 운동은 이게 뼈가 나갈 수도 있고 근육이 깨질 수도 있는데 근육이 늘어나는 경우는 있어도 수영 자체가 물이 충격을 분산시켜 주기 때문에 첨버덩거리기 때문에 이게 덜 위험한 운동이에요. 근육적으로 보면. 과학이에요. 스포츠 과학. 그래서 공부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스트레스 푸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완전히 하는데 그때는 비싼 음식, 고기 음식 먹는 걸 즐겁게 먹으셔야 되고 그리고 비싸게 운동을 하더라도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가 그러면은 그 시간 3시간을 활용할 때 3시간 동안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되게 운동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7만 원 이상 10만 원을 써도 내 새끼라면 아깝지 않다고 나는 생각해요. 네가 일주일 동안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돈 써서 체력 보강해야지. 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영혼과 육신이 건강하게 대학 간다고 봐요. 그리고 잠언서 1장을 보세요. The proverb, 그 proverb라 of Solomon, 솔로몬의 것이라. The son of David, 아들이라 다윗의. King of Israel, 킹이라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어떻게 읽어요? 번역을 하지 마세요. 영어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제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진짜 천재되고 명문대학 다 갈 수 있고 명문대 안 가도 명문대 애들이 여러분한테 물어보러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절대 킹 오브 이스라엘 할 때 킹이라 이스라엘에 요렇게 하면서 어부, 인 뭐 요런 것만 한국말 쓰지 단어 자체를 번역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킹이라 이스라엘에 이러면은 외국어 영어가요 한국화 돼 버려요. 그러니까 문장을 다 읽지 말고 단어별로 외라 이거예요. 단어별로 어떻게 하냐면 to 이르르니 no 알게 되게 된다. wisdom이요 그리고 instruction이라. 프로벌브는 뭐예요? 프로벌브
잠언이죠. 그럼 프로는 뭐예요? 미리 앞서서. 벌브는 뭐예요? 라틴어로 벌브가 말씀이에요. 앞선 말씀이라. 앞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오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앞질러 가서 운동을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벌브는 말씀 중에 동작을 하는 말씀이에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벌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워드랑 벌브랑 달라요. 미리 앞질러 가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 이런 뜻이에요. 프로벌브. 그래서 잠언이란 뜻이 아니에요. 지혜를 만나기 전에 미리 작동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만날 때까지 to know wisdom 하기 전에 이 작동하는 말씀이 역사된 다음에 지혜가 등장한다는 뜻이에요. 잠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 프로벌브는 이건 지혜가 아니에요. 이것을 체험을 해야 나중에 지혜를 만나게 되고 지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은 뭐예요? 먼저 작동하는 동사는 이거대로 동작을 하라 이거예요. 미리 동작하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킹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 백성을 지도력을 가졌던 사람인데 이 말씀이 미리 역사한 즉 프로벌브는 미리 역사하다는 뜻이에요. 프로벌브 따라서 프로 미리 벌브 역동하셨다 이거. 미리 역동하신 이 말씀은 to 이르게 되니 know 체험하게 된다. wisdom 지혜를. 그래서 이 말씀을 미리 동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잠언 말씀을 동작하면 이르게 되는 거예요. wisdom 하늘의 지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번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단어만 알고 외치란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저하고 라틴어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벌브를 외울 필요가 있어요? 프로벌브 두 단어로 그냥 쪼개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국 사람도 모르는 뜻이 그냥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리고 2절 하반부 to perceive 이르게 된다. 페르가 나오죠. 관통해서 sieve 받아내는 게 뚫어가지고 꿰뚫어 받아내고 낚아채고 알아채는 것이 perceive. 예? The word of the understanding 밑에 서 있는 아주 감춰져 있는 understanding 밑에 있는 것을 알아내는 어떤 그 말씀인데 밑에 있는 실체를 알아내는 현상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걸 꿰뚫는 증세에 이른다 이거예요. 엄청난 계시예요. 근데 제가 이거 번역해요. 단어만 지금 설명하는. 단어만 설명하면 이게 실제 뭘 얘기하는지 다 알잖아. 근데 번역을 해봐요. 프로벌브 잠언 지혜의 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잠언은 미리 역사하는 말씀인데 지혜를 만나게끔 주선해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알면은 진짜 뜻을 알게 되는데 라틴어를 모르면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해석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해석했다고 아냐 이거예요. 이건 원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to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도록 도착시켜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세요. To receive the instruction of wisdom. 인스트럭션, 아웃스트럭션이 아니에요. 감춰진 속의 구조를 알게 하시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감춰진 모든 것을 드러내는 뜻이 뭐예요? 속의 인스트럭션, 속에 감춰진 비밀스러운 구조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거를 다시 receive, 다시 receive 한다 이건. 다시 낚아챈다 이거예요. 안에 있는 스트럭션. 설명 안 해도 내가 고원하게 다 느꼈어요. 그게 정확한 지혜예요. 그거에 이르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CEO의 의사결정에 지혜에 이르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큐티 할 때 공부할 때 아까는 운동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렇게 해야 운동이 잘 되고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야 돼요. 예? 예. 그리고 온탕 냉탕이 있는 수영장을 가세요. 비싼 수영장. 그리고 성경 큐티를 할 땐 절대 한글을 읽지 말고
여러분 영어가 중요해요. 영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취직하는데 입시하는데 다 중요해. 그러니까 영어를 읽을 때는 to perceive the word of understanding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해석을 전혀 하지 말고 뜻도 모르는데 외쳐 그냥. 그러면은 소리가 클수록 어떻게 해요? 단어에 꽂히고 소리가 기어 들어갈수록 문장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내서 어떻게 해요? 소리를 내면 to receive the instruction of wisdom, justice, judgment, and equality 이런 식으로 읽으면 해석을 못해요. 내 소리 때문에 내가 방해돼서 내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리는 지경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할 정도로 이게 문장을 to receive the instruction of wisdom, justice, judgment, and equality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닝도 안 되고 스피킹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해석을 할 지경으로 할 수 없을 지경으로 그 단어에만 집중하고 앞에나 뒤를 까먹어야지 리스닝이 되고 스피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을 또 읽겠어요. 투기 뭐 이런 뭐예요? 투 만나니 이르게 되니 도착하니 투 이거지. 주기 위하여 큰일 나는 거예요. 투 자체에 집중해야 돼요. 투 이르니 주게 된다 이거예요. 프루던스는 신중함을 주게 이르게 된다. To the simple 단순한 자에게 그 단순함의 신중함을 더하게 된다. 제공하게 된다. 어떤 단순함의 신중함을 전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했는데 심플이에요. 너무 단순하잖아. 단순한데 어떻게 그 단순함에는 함정이 있어요. 이 세상에 단순한 지식에는. 그러니까 프루던스 신중. 그러니까 라틴어 단어를 알면은 이 프루던스는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중함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중에 특별한 지혜예요. 신중, 실수를 안 하고 판단 착오가 없는 지혜를 프루던스라고 그래요. 신중. 조심해야 돼. 심플해. 이거 심플한 거야, 쉬운 거야. 아니야. 그거 신중해야 돼.를 줄 수 있게 된다. 제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To give라는 건 뭐예요? 도착하니 주는도다 프루던스를. 우리가 받아요? receive 프루던스예요.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위치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중 단계인 거예요. 우리가 프루던스라는 지혜를 받으려면 이 4절이 앞에 위치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제공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혜가 성숙한 거니까 뒤에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위치를 바꾸지 마세요. 이게 큰 지혜를 받을 때 이 증세가 4절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to the young man 젊은 자에게 청년에게 knowledge 이게 계시를 얘기하고 discretion 분별을 주게 된다. 그러니까 젊은 자들에게 뭐예요? 분별을 주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지 말아야 할 운동과 꼭 필요한 운동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고기를 언제 먹어야 되는지 제가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공부할 때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속이 편한 걸 먹어야 돼요. 근데 언제 고기를 정기적으로 먹어줘야 돼요? 다리가 풀릴 정도로 힘을 다 쓰고 근육이 붙게 한 직후에 후들거리면서 그때 허하다. 왕짱 킹 세트 주세요. 그때 먹는 거예요. 비싼 거. 그래야지 그게 근육으로 확 붙는 거예요. 체력으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타이밍이고 일주일에 고기 먹지 말아야 될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에게 어떻게 해요? 디스크레션 분별을 주는 거예요. 5절에 wise man 지혜가 man이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한 지혜로운 현상은 will hear 기꺼이 듣는도다. 그리고 increase는 뭐예요? 내부적으로 그래야 창조하다.
그래서 인크리스는 라틴어 세 개가 결합된 거예요. 이 내부적으로 그래야 창조한다. 새 자신을 창조한다 이거예요. 자신을 증폭한다 이거예요. 인크리스 스스로 발전시킨다. 러닝 내부적으로 이 창조적인 지혜를 상승시킨다 이거예요. 누가 와이즈한 상태는 기꺼이 듣게 되고, 그리고 인크리스한다. 러닝을 누가 러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기꺼이 어떻게 해요? 듣게 된다 이거예요. 와이즈한 상태에 돼야 하나님의 것을 히어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스탠바이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력을 강화시킬 때 그게 음욕으로 변화가 되지 않고 체력으로 승화가 돼서 강한 정신력과 건강한 멘탈을 갖도록 하려면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숨이 넘어갈 정도로 체력 강화 훈련을 하고 스테이크를 먹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제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공부를 한다면, 지혜를 받고자 한다면 체력을 다 쓰고 희생을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스테이크나 아주 비싼 음식을 먹으라 이거예요. 체력을 강화시키고 인내력과 집중력을 아주 독하게 강화시키지 않고 비싸고 농축된 음식을 먹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고기를 먹을 때 잘 먹었다 내 아들과 딸아. 왜 그래요? 너 운동 열심히 하고 너의 한계를 극복하는 운동을 했지? 너는 제일 비싼 음식 먹어도 돼. 넌 제일 비싼 수영장 목욕탕 가도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주일에 한 번 그걸 안 했어. 너는 최선을 다 안 한다. 너는 비싼 목욕탕 가지 말고 비싼 음식 먹지 마. 넌 금식해. 그래서 금식은 죄 지은 사람이 하는 거고, 죄 지은 사람 중보기도 할 때 죄 없는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느 때 먹어야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비싸고 힘찬 음식을, 고기를 좋아하라 이거예요. 누가? 자기가 폐활량을 꽉 넓혀버리고 하체 이게 근육이 딱 붙으면은요 휘청휘청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중에 친구랑 놀 수 있는 운동을 하라고. 공놀이 하면 친구하고 놀지도 못하는 공놀이를 혼자 왜 합니까 그걸? 그러니까 탁구는 좋아요. 그 자리가 그냥 공놀이니까 친구도 있고. 근데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축구고 야구잖아. 우리나라는 축구, 야구, 농구밖에 몰라. 그러니까 그거를 친구들하고 하는데 그거를 할 때 기술이 향상되게 해야지. 그것도 심심할 때 노는 거지. 기술 향상도 안 되는데 그거를 모터로 놀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렇게 기분 전환 안 하고 캐치볼도 하고 발 축구도 하고 그런 거지.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좋다는 거죠. 잘 모르겠으면 꼬마애하고 대학생 언니 오빠하고 이렇게 놀이해 줘도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가족이 많으면은 그런 거 하고, 가족이 없으면은 누구랑 같이 하면 되고.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체력이 떨어지니까 경희대 그 야외 운동장 뒤에 그 원형 극장이 있어요. 그 극장 뒤로 가가지고 시멘트 벽에 테니스 쳤어요. 혼자 벽치기를 했다니까. 혼자 테니스 들고 가서 테니스 공 들고 가서 경희대 그 대운동장 밑에 가면은 옆에 테니스 코트가 있었어요. 지금 다 주차장 됐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테니스 코트 뒤에 가면은 야외 극장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원형 극장처럼 로마 시대 때처럼 그렇게 해놨어. 그 뒤에 가면 내가 운동하는 거 몰라. 그냥 벽치기 하는 거죠. 계속 테니스 벽치기 하면서. 예? 그리고 또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6시에 도서관 가가지고 밤 11시에 도서관 문 닫습니다. 청소하시는 선생님들이 외칠 때 문 닫히니까 그때까지 해야 되니까 테니스 라켓 들고 가지고 혼자 공부했어요. 그리고 친구 사귈 때는 공부하는 애, 장학금 타는 애들하고만 얘기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저는요 누구만 사귀었어요? 장학금 타는 애들하고만 사귀었어요. 왜? 대학교는 공부하러 갔지.
내가 유학을 가는데 학점 나쁘면 유학 성공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국내에서 다니는데 장학금 받는 애 아니면 안 사겨. 착한 애 사귈 필요 없어요. 착한 애는 교회 다녀요. 교회에서 친구 사귀면 되는 거예요. 학교 친구는 뭐를 해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가 착한 거예요.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애 사귀고 교회에서는 신앙심 좋고 효행이 바르고 이런 애를 사귀는 거예요. 근데 사귈 필요 없어. 나하고 사귀면 돼. 나하고 사귀면 이제 저 공부 열심히 하게 돼 있어. 착한 효자 효녀 다 할 수 있어. 목사님하고 친하면은 돈도 잘 벌어요. 왜 그러냐? 목사님이 돈 벌 수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 위해 사는데 배운 우리 어린이들이 부자 안 되겠어요? 부자 되라고 목사님이 열심히 가난한 사람들 섬기는데, 응? 우리 아이한테 학비 줄 때 뭐라고 주는지 알아요? 예? 목사님이 아빠가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학비 없는 학생도 도와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너는 학비를 마음껏 쓸 자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줘요. 저는. 예,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아빠를 존경해요. 학비를 줘도 마음껏 학비를 쓸 수 있게 아빠가 멘트를 한 거지. 학비가 없는 학생들 어려운 저기 미자리 교회 목사님 자제분들 등록금 부족하면은 그거 저희가 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사치스럽게 살지는 않아요. 제가.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일반 목사님들 웬만한 목사님들 월급보다도 저렴하게 사는데 그거 모은 거 갖고도 내 아이 학비 되는데 그 착한 일 많이 하고 그거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사는데 우리 아이 학비 될 때 우리 아이가 그 뿌듯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그건 대가를 다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학비를 댈 때 즐겁게 그걸 학비를 낼 수가 있는 거지. 자 보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운동을 안 하고 있는 힘을 자기 체력 강화시키는 데 쓰질 않았는데 그 인간이 공부하는 데 체력 쓰겠냐 이거예요. 운동하는 데 체력을 쏟지 않는 놈이 공부할 때 체력을 쓰겠냐 이거예요. 예? 운동할 때 체력을 다 소진해서 쓰질 않고 놀고 자빠지려고 운동하고 자빠졌는데 그거를 그 인간이 몸이 고장나게 정신력을 집중해서 공부할 때 에너지를 다 쏟겠냐 이거예요. 운동할 때 체력을 다 쏟는 게 더 쉬워요. 공부할 때 체력을 다 집중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게. 운동은 기껏해서 3시간 하면 뻗어버리지만 공부할 때 뻗어버리려면 10시간을 미친 듯이 공부해야 뻗어버려. 10시간 미친 듯이 공부하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3시간 동안 미친 듯이 운동해야 좀 뻗어버릴 정도로 하냐 이거예요. 정신력이 그렇게 약하니까 운동도 뻗을 정도로 못하니까 비싼 스테이크도 사달라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정신력이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고기도요 자격이 있어야 먹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고기도 자격이 있어야 먹는다. 오늘 이게 우등생 되는 철학이요. 운동도 우등생은 다르게 해. 우등생은 스트레스 풀려고 운동해. 첨벙첨벙. 그래서 나는 내가 솔직히 경험한 거예요. 왜? 심리학자들이 운동 중에 물 운동을 할 때 수영을 할 때 스트레스 풀린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저한테. 엄마 배에서 모든 인간은 수영하고 나왔단다. 그예요. 엄마 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겨울철 수영장 가면 어떻게 해요? 차가워요? 뜨셔요? 여름철은 찬물을 트는데 약간 20몇 도에서 수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온천탕 비스무리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절대 때 밀리게끔은 뜨뜻하게 안 해요. 수영장이니까. 예, 그러니까 좀 추울 수는 있어. 그렇지만은 그걸 열심히 운동을 해봐요. 그게 춥습니까? 겨울철 수영장이 안 춥게 돼요. 그래서 운동할 때도 아주 끝내주게 운동을 해라 이거요. 아주 강렬하게 사셔야 돼요. 꾸준하고 성실하게 살면 재미없는 인생이야. 매력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어떻게 해요? 작심삼일이죠. 그러면은 3일 이상 끌지 마시고 한 권을 다 외우는데 3일 안에 끝내라는 뜻이에요.
작심삼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1년을 열심히 성실하게 마음 잡고 해야 된다. 아니에요. 책거리는 3일 안에 끝내줘야 돼요. 책거리는 3일 안에 끝내야 돼요. 그러려면 초자연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3일 있으면은 결이나 작정한 게 약해되죠. 그러니까 결이 각오했던 게 약화되기 전에 한 권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감과 성취감이 뿌듯해가지고 이 한 권을 내가 3일 안에 끝냈다. 자신감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어린이들을 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나는 오후 시간에 이거 학생들 공부시키는데 모티베이션 주는 게 나는 이건 굉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라는 걸 내가 체험을 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이 돈 벌어라.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고 자신감이 있게 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해냈다라는 자신감. 내가 이거를 힘든 운동인데 뻗을 정도로 해냈어. 50번을 왕복했단 말이야 내가. 그리고는 나는 비싼 왕짱킹 버거를 먹을 자격이 있어. 엄마한테 가기 전에 얼른 길거리에서 그걸 먹고 이제 허기가 없어졌다. 만족된다. 아저씨 라지 사이즈 포테이토 주세요. 더 시키는 거야. 나는 이걸 먹을 자격이 있어. 엄마한테 나는 용돈을 다 쓸 자격이 있어. 그렇게 멋지게 살라 이거 멋지게. 예? 목사님은 그래서 밤을 꼴딱 새고 공부하는 걸 좋아했어요. 내일은 보장을 할 수 없다. 오늘 끝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했어요. 꾸준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나는 안 해요. 하루 팍 쉬고 하루는 그냥 팍 몰아쳐서 공부하고 브레이크를 잡으면 안 돼. 그냥 계속 가속력을 돌려야 돼. 그래야지 자기 집중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가면은 어떻게 해요? 1, 2학년 때는 토플 100점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토익 900점, 800점을 돌파해 놔야 되는 거예요. 전공하지 마세요. 전공은 벼락치기 하고 중간 기말 시험 때 열심히 하고 수업만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평소에 영어 탑을 만들어 놔야 돼요. 영어 실력이 안 되면 취직도 안 되고요. 대학원도 못 가고요. 아무것도 못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영어 읽을 때 어떻게 해요? 해석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막 읽으라 이거예요. 그냥 읽으라 이거예요. 소리를 크게 질러서 한 절씩 한 절씩 한 단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석을 하지 않았죠. 아까 제가 해석 안 한 거예요. 단어만 설명한 거예요. 이게 그냥 뜻이 들어와 버려요. 그게 성경이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오전 설교에 단어 모르고 문법 모르고 그냥 오세요. 그냥 들여보면 그게 깨달아져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라고 얘기했죠. 이게요. 일반 어학교재에는 안 나타나요. 오직 뭐에만 나타나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말씀에 성경을 들이볼 때만 이 증세가 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책이에요. 이거를 읽고 사모하는 자는 모든 걸 얻게 돼요. 진짜로. 그리고 오늘 오후에 내가 운동하는 법 얘기했죠. 이거 하늘의 계시라고 믿고 이렇게 운동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체 운동에서 공부 체력이 온다고 했죠. 팔씨름하는 힘에서 체력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허벅지 힘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가라앉는 애도 이게 뭐 스폰지 딱 잡고 다리를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체력이 좋아지고 좀 더 좋으면 어떻게 해요? 수경 쓰고 머리 쳐박고 이걸 계속해서 폐활량을 계속 늘리란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50번 왔다 갔다 하라고. 그리고 왕짱킹 버거 먹으라고. 지금 몇 번째예요 이거. 이것도 계시받아서 이런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내가 이런 걸 또 해야겠냐 이거요. 근데 일단
아이들이 집중력이 없는 것은 운동에서 끝판을 못 보기 때문에 집중력이 약한 거고, 쌍욕을 들을 때 쇼크를 먹는 이유가 있어요. 힘든 운동을 끝까지 버텨내질 않기 때문에 깡패 나부랭이가 쌍욕,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어쩌고 새끼야 막 이랬을 때 쇼크를 먹고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지 이거 하는 애들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새끼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도 어이씨 안 들려 자식들. 무뎌진단 말이에요. 멘탈이 세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쁜 놈한테 쇼크 안 먹고 좋은 아이한테 여유롭게 되는 거예요. 약한 아이한테 이렇게 염려만 아이고 안정을 시켜준다고. 자기가 안정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폐활량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폐활량이 커지잖아요. 그럼 놀래질 않아요. 폐활량이 작은 사람은 뭐해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폐활량이 약하니까. 폐활량이 큰 사람이야 뭐라도 그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 수영이 너무 좋은 거야 수영이. 그리고 중요한 건 물 빠져 죽지 않는다는 거. 수영을 하는 자는. 그래서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경우가 수영하다 일어나요. 그래서 수영은 배워야 되는 거야. 수영 안 배워서 물놀이 하다가 죽는 거예요 애들이. 예. 수영을 하면 그래서 체력도 좋아지고. 나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모든 운동 중에 3가지를 꼭 하시라는 거예요. 예. 수영. 그리고 구기 종목에서 친구하고 마주 보고 노는 거. 3번째는 하체 운동. 그건 달리기인데 뭐 사이클을 해도 돼. 그렇지만 수영은 사이클하고 또 다르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노인 됐을 때도 수영은 아주 건강한 운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예. 운동 잘하는 학생들 성격이 좋아 또. 왜냐하면 충격을 안 먹어. 욕을 하고 싸움을 해도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별거 다 아니야. 그리고 탁 뒤끝이 깨끗해요. 멋지잖아요. 여자 애들이 찡얼찡얼하고 뒤끝이 꼬냥꼬냥하고 뭐 이런 거는요. 여학생들이요. 쇼크에 약하고 체력이 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체력이 센 여학생들은 뭐야? 지나간다. 여학생이 멋진 거야. 남학생보다 마음이 넓어. 왜냐하면 이게 뭔가 이게 폐활량이 좋고 체력이 좋으니까 여학생도 여유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학생들이 이렇게 민감하잖아요. 남학생은 좀 둔감한데. 그런데 여자 애들도 어떻게 자기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어느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남자애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험악하잖아요. 남자애들. 예? 서로 배려가 없잖아요. 남자 세계는. 친절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버틸려면 자기가 폐활량을 늘켜놔야 돼요. 이러는데 그냥 하지 말고 숨쉬기 하지 말고 힘든 운동을 꼭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와가지고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는 집에서 먹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먹고 오면서 다 소화시키고 빈속으로 편하게 샤워하고 푹 쉴 수 있어야지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비한 음식은 저녁이나 오후에 집에서 먹으시면 안 돼요. 밖에서 먹고 막 걸어와서 오는 동안 다 소화가 돼서 집에서는 화장실만 쓰게. 그리고 빈속에 푹 자는데 한 번 푹 자고 토요일 저녁에 딱 일어나면 밤 11시요. 그럼 다시 한번 화장실 갔다가 물 먹고 푹 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오면 좋다. 체력 강화하는 것은 제가 오늘 특별히 하는 건 뇌 건강에 무지무지 강력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스트레스 날려버리는 식의 운동 패턴을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분만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 한 번 공부하는데 화끈하게 공부하게 하시고 체력이 저하된다고 하셨습니다. 공부 많이 하면 체력이 약해진다고 했습니다. 체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폐활량을 늘게 하옵시고 정신력을 강화시켜 주시옵시고 스트레스가 다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헤비한 고기 음식이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비싼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운동과 공부를,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감사함으로 고기 반찬을 감사함으로 먹을 만치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서서 아버지 하나님, 묶임을 당하지 않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모든 어리석음에서 해방시키시오니,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약한 체력들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약한 정신력 다 극복되고 강건한 정신력의 소유자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성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 불평, 짜증내는 모든 못된 성격 다 날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를 아는 지혜와 지식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의 마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마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마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영과 혼과 육이 되게 하옵시고, 건강한 정신 하나님 앞에 드리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공부하고 운동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일주일 되게 하옵시고, 나약함과 나태함은 떠나갈지어다. 게으름은 떠나갈지어다.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허약하지 않게 하옵소서. 허약하지 않게 하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마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녀들 축복합니다. 청소년들 축복합니다. 지혜를 더하시고 강건케 하옵시고, 평안한 정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합니다. 지혜 더해 주시옵소서. 지혜 더해 주시옵소서. 지혜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마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의 마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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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발라바가레비오라 바이알라바가레비오라 보율로바가레비오라 나바가레비오라 바이알라바가레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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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율로바가레비오. 하나님의 나라의 마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의 마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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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의 마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도 세상살이 하느라고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손해를 당하는 세상 구조 속에 학업 공부를 합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자신의 게으름을 이기게 하시고, 오직 지혜와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보다 더 무서운 원수는 몸속에 게으름이 오니, 나태함이 오니, 하나님 앞에 늘 신앙생활로 깨어있게 하옵시고, 운동을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학생 되게 하시고, 공부를 하여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상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고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해질 때까지 기도한 모든 자녀들에게, 가정들의 모든 성도의 가정에 태어나고 자라는 모든 귀한 자녀들에게 은혜의 길로 진리의 길로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음성으로 모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모든 학생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 평안하게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일주일 동안 승리하세요. 할렐루야.